자, 평면좌표에 대한 개념 얘기를 해볼게. 일단 수학에서 평면좌표를 가장 잘 활용하는 실생활의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지도죠. 그러니까 지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가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한국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지도상으로 서울의 위치를 알려주고 싶다. 여기가 서울인데 이 서울의 위치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이 서울이라는 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지. 즉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어도 수학을 조금 안다면 혹은 지도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서울이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는 동경 127, 북위 37이래요. 그러니까 동경은 요 세로선, 이렇게 북위는 가로선 해가지고 서울은 여기쯤에 있다, 즉 127,37쯤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요건 바로 수학의 어떤 개념을 이용한 거냐면 평면좌표의 개념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평면좌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두 점 사이의 거리야. 우리 평면좌표에서 어떤 점을 표현하는 것은 중학교 때 이미 배웠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쳤을 때 이 점의 위치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것인가를 놓고 보면은 이 점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죠. 그래서 여기 이 X 요놈의 좌표가 3,0이고 여기 Y 좌표가 0,2라고 치면 너는 3,2다, 이렇게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이 두 개 찍혔을 때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수식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야. 자, 먼저 평면좌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기 전에 수월한 이해를 위해서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수직선이라 함은 직선이죠. 즉 평면좌표에 대한 개념을 살짝 빌려오자면 X축만 가져온 거지. 그래서 원점 5를 잡고 여기를 기준으로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수직선이라고 하고, 이 수직선 위에 두 점, 예를 들어서 여기를 A점이라고 잡고요, 여기를 B점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구하기가 쉽다. 왜? 일단 눈으로만 봐도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선분 AB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거는 내가 눈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센 거고요. 만약에 숫자들로만 나열되어 있을 때 계산하는 법은 간단하죠. 점 A 좌표, 점 A 2 빼기 B의 좌표 마이너스 1, 이 둘을 뺀 다음에 이놈의 크기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왜 절대값을 씌우느냐 라고 하면은 거리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과 점 사이의 이 길이, 즉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선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 여기서 질문할 수 있지. 아니 선생님,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절대값을 씌워주는 행위를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점이 만약에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점 A를 내가 임의로 잡았을 때, 여기 A를 임의로 잡았을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고요, 이 B라는 점을 잡았을 때 여기가 B라는 점이야.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A가 B보다 큰 게 확실한데, 만약 그냥 어떤 점, 수직선 위에 어떤 점 A와 수직선 위에 어떤 점 B의 거리를 표현하시오 라고 하면은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죠. 따라서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모를 때를 대비해서 표현하도록 절대값을 씁니다. A-B 절대값. 이렇게 하면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길이, 거리를 표현했다, 수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울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요게 핵심이야. 즉 두 점 사이의 거리,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자, 아무거나 찍어볼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점을 x1, y1이라고 하고요, 이 b를 x2, y2라고 하면은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길이로 정의했어요. 오케이? 이거는 정의야. 그러니까 쌤, 왜 이런 거는 거리라고 안 하나요? 이런 곡선은 거리라고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길이를 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정의했고요. 그럼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하면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합니다. 오케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당연히 이 직선은 이 x축에 평행해야 되고요, 이 직선은 이 y축에 평행해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즉 요 가로선의 길이를 이미 표현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아까 전 개념에서 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이 수직선 위에 놓여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여기에서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뺀 것의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표현을 했죠. 즉 여기 있는 점은 x2, 몇이죠? 왜? 너가 x2잖아. 너의 점이 x2니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x2, 즉 같은 x좌표를 갖고 있겠지. 따라서 너의 길이는 x2 빼기 x1이에요. 요거 이해했죠? 자, 다시 너가 x2, y2니까 너를 포함하는 요 직선 위의 점들은 전부 다 x2라는 좌표를 가진다. 그러면 너의 길이는 y2 빼기 y1이다. 같은 논리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점 AB의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3분 AB는 루트 x2 x1의 제곱 플러스 y2 y1의 제곱, 이게 된다. 자, 여기서 쌤, x2 빼기 x1의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맞아요.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어차피 제곱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가 나오든 양수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서 절대값 기호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됐지?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진다. 무엇을 이용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했다. 됐죠? 자,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넘어가면 되고요. 자, 평면 좌표에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개념은 뭐냐면 선분의 내분과 외분이야. 자, 얘도 먼저 수월한 이해를 위해 먼저 수직선 위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살펴봅시다. 자, 어떤 점 A가 있고요, 어떤 점 B가 있을 때 내가 이 점 P를 잡고 싶대. 이 P를 어떻게 잡냐면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PB의 길이가 요놈의 비율, 비례식이 m 대 n으로 형성이 되게. 예를 들어 볼게. 그러니까 점 A가 5라고 하고요, 점 B가 8이라고 하고, 이 점 P는 이 선분 AP랑 선분 PB가 2대 1로 자르게끔, 그러니까 선분 AP의 길이는
선분 PB의 길이의 2배다. 이렇게 만들게끔 이 점을 잡을 때 이 점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 예시에서는 너의 길이는 3이고 너랑 너는 각각 2배 차이가 나야 되므로 너의 길이는 2, 너의 길이는 1이니까 너의 점은 7이어야 된다. 이렇게 머리를 써서 찾을 수 있지만 얘를 공식화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공식화는 간단해요. 자, 내가 점 A가 뭔지 모르니까 x1이라고 할게요. 점 B가 뭔지 모르니까 x2라고 하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는 P점이 뭔지 모르니까 X라는 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X를 찾고 싶은데 주어진 정보는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PB의 길이는 M 대 N이래. 따라서 주어진 문자대로 선분 AP를 표시해주면 X 빼기 X1이 되겠죠. 요것은 명백하게 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므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니까 절대값을 생략시켜줘도 된다예요. 자, 그러면 같은 논리로 선분 PB는 x2 빼기 x로 표현할 수 있겠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생략시켜도 된다. 따라서 우리는 x 빼기 x1은 대 x2 빼기 x는 m 대 n이라는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우리 비례식 중학교 때 배웠죠? 비례식의 성질 중 하나인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요걸 이용하면 m 곱하기 x2 빼기 x는 n 곱하기 x 마이너스 x1이 되고요. 자, 우리는 x를 찾고 싶은 거니까 x는 왼쪽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x는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nx1 마이너스 mx2가 되겠죠. 바로 넘긴 거야. 전개하고 넘긴 거예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해주고 여기는 x로 묶어주면 m 플러스 nx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곱하고 묶어줄 게 없으므로 이렇게 씁니다. mx2. 자, 우리는 결국 x를 구하는 것이므로 m 플러스 n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m 플러스 n분의 nx1 플러스 mx2가 된다. 따라서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 P의 값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느냐? 그 점 A랑 점 B가 x1, x2로 표현되어 있고 이 P라는 점이 이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내분점이란 점 P가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럴 때 우리는 점 P를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구하느냐? 점 P는 m 플러스 n분의 nx1 플러스 mx2로 구합니다. 됐죠? 자, 같은 방식으로 외분점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외분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선분이 이렇게 있고요. 점 A가 여기 있고 점 B가 여기 있는데 외분은 바깥 쪽에 있겠죠. 바깥 외자니까. 따라서 이 점을 내가 P로 잡을게. 그랬을 때 이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가 몇 대 몇의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선분 AP 대 선분 PB가 M 대 N으로 잡힐 때 우리는 똑같이 외분점이라는 말을 쓰고요. 정확히 말하면 점 P가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얘도 증명하는 법이 내분점을 증명하는 법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분점 증명법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외분점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분점 증명은 스스로 해보시고요. 스스로 해보시고 결론이 어떻게 나오면 되느냐? 점 P는 m-n분의 mx2-nx1이라고 나오면 돼요. 대신 여기서 얘가 x1이고요. 얘가 x2인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외분점 공식을 찾을 수 있다. 됐죠? 자, 이거 증명 꼭 해보시고요. 영상으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응용해서, 정확히는 내분점을 응용해서 우리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중점입니다. 중점. 중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직선 위에 점 A가 있고요. 점 B가 있을 때 이 가운데 점 P, 가운데 점이죠. 가운데 점 P는 뭐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이 P는 중점이란 표현도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1대1 내분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1대1 내분점이다. 따라서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너를 x1, 너를 x2라고 하면은, 그리고 너를 x라고 하면 x는 1대1 내분점이므로 2분의 x1 플러스 x2로 표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됐지? 내분점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직선 위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얘기를 마칠 수가 있어요. 자, 수직선 위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얘기했으니 우리는 얘를 차원을 확장시켜서 좌표 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아까 걸 이용하면은 되게 간단해요. 자, 좌표 평면 위를 그리시고요. 임의의 점 A를 x1, y1이라고 잡고 점 B를 x2, y2라고 잡으면 이 선분 AB의 이 내분점 P를 잡을 수 있는데 이 내분점은 어떤 내분점이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는 어떻게 구하느냐?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걸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좌표 평면 위의 점이니까 뭐로 나타낼 거야. 근데 x좌표는 m 플러스 n에 x1, y1, x2,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므로 mx2 플러스 nx1, y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 좌표 평면이란 얘기는 아까 수직선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이므로 내분점을 구할 때 x1이랑 x2의 내분점을 구해주고요. y1이랑 y2의 내분점을 구해주는 것이, 즉
이 좌표 평면 위에 선분 AB의 내분점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됐지? 되게 간단하죠. 따라서 내분점은 이렇게 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외분점도 바로 구할 수 있지.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M-N에 mx2-nx1, m-n분의 my2-ny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도 논리가 똑같아요. 됐지? 따라서 좌표 평면 위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은 그냥 x끼리 내분, y끼리 내분 한 다음에 걔네들을 컴마로 연결해주면 된다. 됐죠? 자, 넘어가면은 우리는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알았으므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또 좌표 평면 위에서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무게중심은 점이죠, 점.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어. 근데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무게중심은 정확히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의 세 중선, 즉 여기를 절반으로 자르는 거, 이런 선, 여기를 절반으로 자르는 요 선, 꼭지점이랑 연결해야겠죠. 그리고 뭐 이 선분을 절반으로 자르는 꼭지점과 연결된 선, 요 세 선분에 중점이 무조건 존재하는데,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 세 중선에 중점이 무조건 존재하는데, 이 세 중선의 교점인데 무게중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세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각각 몇 대 몇 내분한다? 2대 1로 내분해요. 여기도 2대 1이 되고요. 여기도 2대 1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이 이 선분의 2대 1 내분점이란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 내가 이 점 A의 좌표가 x1, y1이고요. B의 좌표가 x2, y2, C의 좌표가 x3, y3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론, 이 무게중심을 G라고 한다면 G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라고 쓸 수 있다. 자,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은 오른쪽에다 좀 할게. 자, 내가 일단 기준을 이 중선으로 잡을게요. 이 중선으로 잡을 건데, 이 중선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점이 이 선분을 정확히 반으로 가른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반으로 가른다는 얘기는 이 점을 내가 M이라고 잡는다면 이 M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죠. M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B랑 C의 중점이므로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요 직선의 2대1, 2대1 내분점이 무게중심이므로 점 A와 점 A는 x1, y1인데 이 점 A와 점 M의
2대1 내분점을 구하면 돼요. 점 A와 점 M의 2대1 내분점을 표현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공식에 의해서 2 더하기 1의 대각선 길이 곱하는 거예요. x2 더하기 x3 플러스 x1 컴마 2 플러스 1분의 또 대각선 길이 곱하면 y2 더하기 y3 플러스 y1.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무게중심점인 G는 정리해주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컴마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됐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이 삼각형의 각 세 꼭지점의 3분의 x 좌표끼리의 합, 3분의 y 좌표끼리의 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됐지?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평면 좌표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할 수 있다. 됐죠?